졸음운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제 사고 중 하나니까 이것도 어떻게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게 느려진다 싶으면 경고음을 낸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원래 있었죠. 예.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시선까지 이제 쳐다보는 거죠. 아, 뭘 보고 있는지? 네. 이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3회 이상 경고. 그러면 전 여친한테 바로 전화가 가는 거야. 못 끊어. 그리고 못 끊어.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선 글로벌 기술의 로드맵 트렌드부터 좀 얘기를 좋습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 무어의 시대. 그때는 사실은 3D고 공간 스캐닝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좀 굉장히 먼 미래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계산하려고 치면 이거 거리 재가지고 3차원으로 만들려고 치면 이틀 걸리고 3일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기술들도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가 좋아짐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2010년도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애플, 페이스북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전 사실 애플 빠긴 하거든요. 애플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2013년도에 프라임센스라는 이스라엘 업체를 인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2017년도에 페이스 아이디를 공략을 하면서 5년 전부터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딱 2013년도, 12년도 그때가 뭐였냐면은 엑스박스에서 키넥트라는 카메라가 1세대가 나왔다는 시절인데 예. 그걸 보고는 애플은 이걸 휴대폰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업체를 하나로 한 4,500억 정도에 그 당시 인수를 한 거예요. 정말 싸게 산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구조광 카메라를 애플이 썼잖아요. 애플이 구조광 카메라를 페이스 아이디 넣고 3D 카메라 정말 휴대폰에 넣는구나 라는 시대가 왔으니까 삼성이 따라하는 거예요. 삼성의 또 강점은 패스트 팔로우로서 시장을 점유하는 포인트잖아요. 네. 삼성도 그 당시에 S20에 3D 카메라 넣습니다. 그때는 삼성은 TOF 카메라를 넣어요. 사실상 이 시절 때 3D 카메라 부분들이 페이스 아이디 되니까 너무 좋아. 다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냐? 3D 카메라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S21 시절부터는 일반 S20이 안 들어가고 울트라에만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S22부터는 삼성도 TF를 안 넣어요. TF 너무 비싸고 사실상 게이밍이라든지 뭐 제스처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 휴대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바람이 불면서 3D카메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 시작 시점이 뭐냐면은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고 칩이 작아지고 그럼 단가도 저렴해지지 계산도 빨라지지 디스플레이 좋아지지 이제는 3D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다시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이제 3D 카메라의 기술별 시장에 대한 트렌드예요. 그래서 타이머 플라이트 굉장히 저가부터 고가까지 있는데 사실은 그 스트럭처라이트는 정밀도가 점점 좋아졌죠. 스테레오 비전 쪽도 가격이 저렴한데 해상도 꽤 좋아지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영역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VGA급, HD급의 해상도를 가지면서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이제는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는 저는 TF 카메라, 스트럭처라이트, 스테레오 비전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OCT, 그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이게 뭐냐면은 우리 MRI예요. CT 맞습니다. 헷갈려. 이게 많이 헷갈려. 맞아. 단층 촬영이 이제 CT. 그렇죠. 굉장히 비싸고 정밀하게 찍을 수 있는 게 토모그래피 기술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3D 카메라의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와 가격 대비 해상도가 저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점점 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크게 6가지 활용 분야가 이제 3D 센싱 분야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리고 일반적인 산업 분야, 로봇 분야, 생활 분야, 의료, 과학 분야 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영민님은 직원이십니까? CT다 대표야. 엑스레이로 대굴박 찍는 거. 네.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야 대표야 이렇게 부르십니까? 진짜 수평 조직이네요. 네, 너무 좋은데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네. 건축 및 도면에 3D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인테리어 할 때 가구 여기다 넣어야 돼? 저기다 넣어야 돼? 이런 거 할 때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측이잖아요 거의. 그 실측이죠.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도면을 그림도 있고. 봐도 사실 도면이랑 또 좀 다른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실측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 그래서 이런 건축 및 도면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도 가장 유용한 활용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역설계. 옛날에 저런 거를 하나 만들고 구조 디자인하려고 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뭐 손으로 다 재보고 도면에다가
컴퍼스 같은 걸로 해서 뭐 만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D 스캐너 빵 찍어주면은 그거를 3D CAD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가 3D 스캐너, 3D 카메라. 저것도 구조감 카메라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이제 측정을 해주는 게 예. 그런 쪽에 그 산업의 디자인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것들이 카메라의 대단합니다. 활용 분야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페이지를 보시면 요건 이제 AGV라고 하는데 예. 네. 오토노머스 그라운드 비클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물류용 로봇 같은 거예요. 옮겨주는구나. 쟤도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지나가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걸 인지하려고 하면은 그때 3D 카메라가 사용되는 거죠. 눈을 깜빡깜빡합니다. 이제 식당에서도 요새 많이 쓰는. 맞아요. 그- 거기에도 잘 보시면 3D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아. 네. 로보틱스라든지 의료용에도 써요. 구강 스캐너. 또 옛날에 교정하려고 치면은 본 네. 뜬다고 해서 했었잖아요. 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막대 형태 우와. 3D 카메라로 치아를 이렇게 돌리면은 그 치아의 3D 형태가 나타나요. 그리고 휴대용 스캐너들, 저 안면 스캐너들 또 다 3D 카메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제품화들이 많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활용 분야가 이제 예. 네.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자율주행. 길을 알아야 되고 주변에 있는 그렇죠. 사물도 인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리 정보가 필수인 거죠. 음. 그래서 멀리 봐야 되니까 라이다. 근거리에 뭐 주차할 때라든지 뭐 뭔가 회피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ITOF, 인다이렉트 TOF. 그리고 여러 가지 센싱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예요. 그래서 3D 카메라들이 자율주행에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직접 찍은 오. 영상이거든요. 와. 소니가 혼다랑 같이 협력해서 모빌리 센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비디오예요. 저기 안에 굉장히 많은 센서가 들어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뎁스맵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 카메라들이 차에 들어간다. 실제로 이제 상용화 된다. 이번에 화두가 됐었어요. CES에서도. 실외 그리고 실내의 거리 정보와 뎁스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 시장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어떤 디바이스가 들어간 게 최고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빌리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실내를 뭘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계속 언급되고 있는 지인찬 님이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와, 지금은 차은우가 있다면 그 당시 연세대엔 지은우가 있었다. 네, 지인찬님 나오셨습니다. 와! 네, 지인찬님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빈사이트라는 회사에서 기술이사로 있고,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다시피 실내 운전자 모니터링 쪽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등장만 했는데 믿음이 간다. 지금 보자마자 믿음이 간다. 네, 제가 좀 공부 잘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미지는 네, 좀 화제 먹고 인물 갑니다. 지인찬. 일단 기술에 대해서 좀 음. 먼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허. 이 실외를 탐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다양한 활용 분야는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허. 실내 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좀 적다시피 한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율주행이 발달함에 따라서 차량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만약에 완벽하게 돼가면 실내에서는 운전자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운전을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안전은 정당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자율주행이 됐을 때 운전자나 이제 승객들이 어떤 차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차량과 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많이 이제 개발을 하려면 일단 차량 안에도 뭔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필요하다는 된다. 게 주 목적입니다. 운전자가 졸고 있을 때 깨워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편의적인 기능. 우리가 아직 완전 자동화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단계가 뭐 많이 가면 한 3단계까지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 4단계, 5단계를 대비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사실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돼요. 자율주행을 탑재를 하는 차량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뭐 3단계 아니면 2단계 그 후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다 돼간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을 맡겨놓고 차에서 졸고 있다 뭐 이런 행동들이 뭔가 영상에서 많이 좀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냐라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상호 보완책 정도의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자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보호책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차량 개발의 선진국인 이제 유럽 쪽에서 이런 안전 대책을 먼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운전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차량 안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이제 생김에 따라서 운전을 할 때 정면을 진짜로 보면서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안전에 대한
중요한 이슈거리고 그 다음에 졸음운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제 사고 중 하나니까 이것도 어떻게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비롯해서 여러 이제 딴짓이 이제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차량 안에서 뭔가 피드백을 주는 정책 같은 게 개발이 되고 이제 유럽에 판매할 모든 상용차들은 예.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해야 되는 눈 깜빡거리는 거를 하다가 좀 이게 느려진다 싶으면 경고음을 낸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있었죠.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시선까지 이제 쳐다보는 거죠. 아, 뭘 보고 있는지. 네. 아. 정면을 보고 있냐, 아니면 운전할 때 딴짓을 하냐, 이런 고차원적인 이제 분석도 가능하게 된 상태죠. 너무 혹독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딴 데를 볼 때 이제 경고를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허용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오랫동안 본다. 몇 초 이상 본다라고 하면 이제 경고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고음을 주는 거예요? 경고음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죠. 근데 차량에 따라서 네. 핸들에 진동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차들이 있다면 약간 사람을 더 놀랍게 하면서도 피드백을 줘서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방안들은 같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요구사항이 올라오고 있는. 이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3회 이상 경고. 그러면 전 여친한테 바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못 끊어. 그리고 못 끊어. 잠이 번쩍 깨지 않겠습니까, 이거? 깨다 못해 그러니까. 운전을 중단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차가 아무리 자율주행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보장까지 차 메이커가 담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차 운전함에 있어서 주도권은 운전자에서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요거는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다. 네,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인캐빈 센싱이 지금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차량 안을 그냥 보통 인캐빈이라고 하고 예. 이거에 안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말로 이제 센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활용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이제 설명드렸던 드라이버 모니터링 모듈이 이제 차량 운전석 그 핸들 쪽에 이제 장착이 돼서 운전자 쪽을 중심적으로 보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활용처가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모니터링 모듈은 특히 이제 적외선을 써서 밤낮 구분 없이 이제 모니터링 안전을 이제 책임지는 그런 이제 모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큐펀트 모니터링 모듈은 이것도 똑같이 광학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좀 더 시야각이 넓은 거죠. 차 안을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뒷좌석이라든지 보조석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똑같이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이게 반려동물들이 이제 또 타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또 보호 감시라는 목적으로 센싱을 또 할 수 있죠. 가족들까지 감시하는 겁니까? 감시라기보다 개인들이 이제 몰고 다니는 차라면 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법인 차나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운전사를 핀다거나 예를 들어 강목을 갖고 타. 운전자는 모르는데 뒷좌석에 강목 감지. 그렇죠. 살기 감지. 살기도 감지가 됩니까? 그럽니까? 너무 나갔나요? 아, 빛으로만 하는 것도 있고 사실 냄새, 에어 퀄리티 쪽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차 안에 환기가 잘 안 되면 그것도 졸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약간 에탄올 감지해가지고 대리기사가 인증을 해야지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야. 좋아요. 음주도 사실은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은 있는데 한 번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이 된다고는 들고 상용화되긴 좀 쉽지 않은 있어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 방구 감지. 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창문이 다 내려져. 좋은데요? 뒷좌석 오른쪽 분이십니다.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시트에 센서, 그러니까, 진동 센서를 그러니까. 붙이는 게 네.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왜냐면 나갈 이것 수 때문에 있습니다. 싸우거든 차에서. 나 아니야 막 이러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로 누군지 알겠네요. 조수석 방구 끼셨습니다. 주로 이제 카메라로 이게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던 그런 이제 예시인데요. 졸음의 경우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쳐다본다든지 그리고 또 정지한 상태에서 딴 데를 쳐다본다. 다른 데 쳐다보는 거. 힐끔. 그리고 왼쪽 아래는 휴대폰을 저렇게 통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래는 이제 휴대폰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힐끔 보고 있다. 오른쪽 아래에서는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할 때 관련된 데이터들 다 모으고 관련된 또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이제 최적화를 한 다음에 특정 이제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탑재를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제일 먼저 이제 드라이버 모니터링 그리고 그 중에서도 드라우지니스 이제 졸음 쪽을 먼저 하게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밤낮 없이 이제 구분하는 쪽으로 먼저 이제 시작했다면 센서들도 적외선은 기본적으로 2D 카메라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3D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졸음은 사람의 얼굴만 감지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좀 더 화각을 높여서 운전자들의 자세 여러 가지 모션들을 다 보려면 3D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TOF 카메라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정확도 있는 이제 판단이나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뒷자리에 이제 뭐 어린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차 안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안전을 적절하게 지키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안전벨트까지도 요새는 이제 탐지를 할 수 있거든요. 저렇게 검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안전벨트가 사람이 맸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르게 맸느냐. 이게 딸깍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네. 좀 끼었는데 사실 그 위에 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등에다가 그냥 대충 걸어놓거나 네. 팔에 한 짝 걸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해진다. 동승자 프렌치파이 먹는다. 즉시 경고. 사실 여러 가지 탐지 기술 중에 음식 먹는 것도 요새 좀 관심이 많아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 쪽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들을 다 들고 와서 이 안에 녹여낼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예. 인케빈 모니터링은 컴퓨터 비전 쪽에 여러 가지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들을 최적화해서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네. 마스크 써도 잘 보인다. 네, 그래서 저 박스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들을 쓴다. 박스의 왼쪽 위 그리고 오른쪽 아래 좌표 4개만 알면 무슨 영역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털 감지 아니고요. 왼쪽에 이제 눈동자가 돌아가는 모양새처럼 이미지를 보고 운전자가 앉아있을 때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해야 됩니다. 사시 있는 분은 어떻게 하냐고. 사실 사시와 관련된 이슈는 있어요. 아웃라이어라 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난제입니다. 눈동자가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정면으로 진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면 사실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죠. 크기는 달라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좀 아니면은 뭐 이거 선글라스 낀 거는 어때요? 선글라스도 완전히 눈을 차단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외선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통과율이 있거든요. 그 정도 안에서는 적외선으로 눈동자까지 볼 수 있어서 선글라스도 가능하다. 통과율이 50%까지만 내도 됩니다. 뭐 100%면은 어차피 사람도 앞을 못 보니까 어차피 선글라스도 기본적으로 투과율이 있어서 적외선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쪽인데 큰 스케일로 이미지 전체를 봐야 되는 행동들도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으로 정상 비정상이냐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안에 인캐빈 상황을 이제 모니터링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인캐빈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대표님이 좀 많이 미웠었는데 감사하게도 궤도님이 좀 릴렉스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채팅 보니까 괴소리라고 하시는데 저도 괴소리를 좀 하지 않았나. 재밌지 그러면서 않습니까? 이대로 나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네. 왜냐면 우리 회사는 아니니까. 그쵸? 원래는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 하고 계신 분야를 소개해 주신 우리 지인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제 교체 가겠습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준비하고 왔어. 안 불렀으면은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제일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네, 사실 오늘 예. 얘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저희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네네네. 기술들이에요. 3D 카메라에 대한 기술들, 진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AI 기술, 이 AI 기술을 3D 카메라에 잘 적용하는 거.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 만드는 게 저희가 좀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모빌리티 시장이라든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뭐 건축 시장, 스마트 건설, 물류 이런 쪽에도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기술들을 추구하는 게 저희 딥인사이트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